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클로드 3 오퍼스와 GPT-4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스로픽과 오픈AI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드 3와 GPT-4에게 똑같은 36개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질문들을 한번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 질문을 해보고 답을 얻은 후에 느낀 것을 이제 결론에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두 AI의 답변을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AI의 답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스로픽은 전 오픈AI의 직원들이 설립했습니다. MS의 거액 투자 이후 오픈AI가 상업적으로 이제 강화가 될 것을 우려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앤스로픽을 만들었고, 몇몇의 그 직원들은 AI 개발 과정에서 AI의 안전 그리고 윤리적 고려사항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스로픽은 안전과 윤리, 이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앤스로픽도 아마존 등의 투자를 받고 현재는 오픈AI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앤스로픽은 클로드를 만들었고 오픈AI는 G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엄청 뛰어난 AI 회사인데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엄청난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고, 클로드의 최고 성능 버전은 최근에 나온 클로드 3 오퍼스, 이게 유료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GPT의 최고 성능 버전은 GPT-4, 이거 역시 유료 버전입니다. 이 두 개의 성능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36개의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GPT랑 클로드 3한테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질문이 이제 이 두 AI의 기능을 낱낱이 보기는 좀 어렵고 약간 두루뭉술한 게 많아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GPT를 써보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기능을 GPT가 잘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면서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최신 정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체크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뭐 월드컵 우승국, 아시안컵 우승국,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시총 몇 위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스를 이제 알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 이름 무엇인가. 그러다가 제가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하지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둘이 어떤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은 말을 일본어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했더니 또 GPT랑 클로드가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만약 일본인이라면 어떤 답을 할 건가요? 라고 이렇게 일본어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AI가 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다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라고 또 일본어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고, 그 답은 이제 영상 끝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했더니 두 AI가 대답을 해줬고, 그래서 이런 뭐 6.25 전쟁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최초의 한국인, 이런 질문도 다 해봤고요. 수학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미적분,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라마루잔의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이제 이미지를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년 수능 수학 문제를 제가 보여주고 문제를 풀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 수학을 잘 하는지를 이제 보고자 이런 질문도 했고, 이제 과학적인 질문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국어 영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서 추론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딩, 이 코딩 능력도 한번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하고
코드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 일 목록 만들기 프로그램, 뭐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니까 파이썬 코드를 주세요. 이런 요청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제가 해봤고, 그 다음에 논쟁적인 주제, 뭐 트럼프가 좋은 대통령인가, 오바마가 좋은 대통령인가, 그다음에 왜 이 세상에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도 제가 해봤고요. 데이터 분석 연습을 하기 위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래프도 그려주시고 PDF 파일도 분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이게 GPT-4의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인데, 이게 이제 클로드에서도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제가 해봤고요. 이런 걸 쭉 해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느낀 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론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홉 번째는 뭐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는지, 뭐 죽음, 행복, 비즈니스 문제, 뭐 AI 시대에 스타트업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심리, 뭐 중독, 뭐 우울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이슈, AI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 그다음에 이 글창작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과 시, 시곡 이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결과 얻었고,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느낀 바를 이제 결론을 냈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일단 GPT-4, 그러니까 클로드 3와 3의 오퍼스와 전체적인 능력치는 비슷하다. 하지만 GPT는 플러스 요금제 월 $20, 이제 팀 요금제는 월 $25죠. 이제 플러스 요금제인 경우 3시간 40메시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GPT랑 클로드한테 같은 질문을 하다가 이제 클로드 3 오퍼스도 $20거든요. 그 이제 유료 버전인데, 그건 이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데 GPT는 제한에 걸려서 질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머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갭이 있다는 거, 메시지 제한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화된 나만의 GPT를 쓸 수 있다는 것이 GPT-4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GPT 스토어에 별의별 GPT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GPT를 또 내가 손쉽게 만들 수 있고 API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GPT의 장점이고, 클로드에는 아직은 없는 기능이고, 그래서 나만의 GPT를 쓸 수 있다. 이게 GPT-4의 장점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핸드폰 앱에서 음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GPT의 장점. 다음에 대답 중간에 에러 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클로드는 없었고요. 이 질문 36가지 질문을 할 때 클로드는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GPT는 하면서 뭔 에러가 났다 이렇게 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클로드랑 GPT의 공통적인 부분은 큰 용량의 PDF는 못 읽고 좀 작은 걸 올렸더니 PDF는 읽었습니다. 현재 클로드 3 오퍼스의 결론입니다. 전체적인 능력치는 GPT랑 비슷하고요. 답변이 아주 보기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이제 이력서 쓸 때 이게 점점점 있으면서 보기 좋게 이게 적는 것처럼 답변이 아주 눈에 확 띄게끔 보기 좋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GPT에서는 없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PT는 딱 답만 주는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저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를, 클로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한 개의 채팅에서 5개의 사진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문제랑 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5개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뉴챗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인데 엑셀 파일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GPT-4에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려면 엑셀 파일을 넣고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해달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엑셀 파일 자체가 안 올라가서 이제 그런 분석을 요청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엑셀 파일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찾아보기에서. 근데 GPT에서는 같은 파일인데 올라가고 자료를 분석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용량의 PDF는 둘 다 못 읽고 작은 용량의 PDF는 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채팅에서 한 챗에서 대화가 많아지면 답변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서 답변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답이 늦어진다라고 싶으면 뉴챗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변 멈추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은데 GPT에는 이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답이 나올 때 딱 누르면 멈추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클로드 3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봐도 멈추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 창작에 뛰어남. 그러니까 실제 문학과 같은 생생한 문체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이제 GPT의 글은 약간 컴퓨터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났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 클로드 3 오퍼스를 이제 쓰시게 되면 한번 꼭 글을 한번 써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오퍼스가 아니어도 무료 버전도 글을 굉장히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클로드 3가 의식이 생겼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여기저기서 봤는데 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식이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GPT나 다른 AI가 말하는 컨텐츠에 집중하는 기계식 답변이라고 하면 이 클로드는 약간 사람처럼 말하는 태도에 집중하는 인간식 답변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이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GPT는 뭐 말하려는 거를 중심적으로 말하고 약간 기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딱딱딱 말을 한다면 이 클로드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간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좀 집중하는, 그래서 더 약간 인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엔트로픽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의식이 생겼다라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라는 것은 결국에 확률적인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만 다를 뿐 GPT나 클로드 3 다 그저 확률적인 답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36개 해보니까 이 클로드 3가 GPT보다 잘하는 답도 있지만 잘 못하는 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뭐랄까 완벽하진 않고 확률적인 답을 주는 것뿐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세히 답변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한테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은 가장 최근에 열린 월드컵 우승국은입니다. 그랬더니 이 왼쪽이 클로드 3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이 GPT-4고요. 클로드 3 오프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장 최근 열린 피파 월드컵은 22년 12월 20일 카타르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력서 내역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맞더라고요. 그리고 GPT를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답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월드컵의 우승국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위키백과, 그러니까 소스가 나옵니다. 출처가 나옵니다. 이 답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아
아,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이게 이제 챗GPT의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답은 짧지만 출처를 밝힌다. 이게 장점이고, 이제 클로드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가장 최근에 열린 아시안컵 우승국은 이렇게 했더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최근에 열린 아시안컵은 2019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열렸었죠. 그리고 한편 23년 아시안컵 개최국은 중국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4년으로 연기되었고 카타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카타르가 일본을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건 19년도 얘기죠. 그러면 챗GPT의 답을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아시안컵 우승국은 했더니 가장 최근에 열린 아시안컵 우승국은 카타르입니다. 23년 대회에서 카타르가 요르단을 꺾고 3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출처가 또 있어요. 출처를 보면 조선일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챗GPT는 출처가 비교적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출처를 갖고 왔다, 소스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클로드 3가 이 질문에는 틀린 답을 말해줬습니다. 챗GPT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을 줬고요. 다음은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은 했더니 이렇게 답을 주고 또 출처를 줍니다. 나무 위키를 또 출처로 저희한테 제공하죠. 그 다음에 클로드3도 이 질문엔 아주 딱 눈에 잘 띄게끔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시총 몇 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잘 모르더라고요. 24년 8월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가총액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다가 뭐 상위 5위권 내에는 꾸준히 자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챗GPT는 엔비디아는 상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함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순위는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한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 출처로 들어가 보면 이 출처가 이제 아주 최근 글입니다. 24년 2월 29일 글인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3위로 랭크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 챗GPT가 최신 글을 잘 가져온다. 그래서 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소스를 보여주는 부분이 챗GPT의 강점으로 보이고요. 클로드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이제 현 시점에 뉴스를 물어봤을 때는 조금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 이름은 마라도 이렇게 보기 좋게 설명해주고 챗GPT는 아주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AI한테 독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먼저 챗GPT한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 섬은 동해에 위치하며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합니다. 이렇게 딱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주장하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팩트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만약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GPT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이 섬은 동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이제 클로드한테도 제가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라고 일본어로 이렇게 물어봤더니 클로드는 이제 약간 발을 빼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민감한 영토 분쟁 사안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바로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일본인이라면 어떤 답을 할 건가요? 라고 일본어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로드가 약간 이런 민감한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제 일본이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보려고 제가 일본어로 물어봅니다. 제가 일본이라면 어떤 답을 할 건가요? 했더니 챗GPT가 정말 대쪽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 대답은 사용자의 국적이나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면서 한국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답이 바뀌는 건 없다고 했지만 약간의 중립적인 자세로 가죠.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그렇게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챗GPT가 독도는 한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것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이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외교적 대립점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빠졌어요. 이렇게 제가 일본어로 계속 물어보니까 챗GPT가. 근데 이제 클로드는 여기서부터 이미 중립적으로 나오더니 제가 만약 제가 일본인이라면 어떤 답을 할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아예 일본인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이라고 하니까 일본인한테 맞춰서 이제 답을 주는 거죠.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일본 측 입장일 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니고 일본 측의 입장일 뿐입니다. 독도를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냉철한 역사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대답을 또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다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라고 다시 일본어로 물어봤더니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느 한쪽의 주장만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주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제가 느낀 바는 이제 챗GPT는 효율적이고 딱 단호한 답을 주는데 이 독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챗GPT는 굉장히 단호하게 답을 하다가 중간에 살짝 중립적으로 갔고 이제 클로드는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만 딱 한국 이제 영토라고 정확히 했고 이제 약간 일본어로 물어보는 순간 이제 이게 본인한테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중립적으로 이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클로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챗GPT 이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아주 단호한 자세 칭찬합니다. 그다음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이라는 질문을 했더니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답을 잘 해줬고요. 챗GPT는 여전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최초의 한국인은 하니까 송기정님. 하지만 이번에 챗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영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장군, 멍군 하고 있어요. 서로 한 번씩 틀리고 있고요. 6.25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클로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보기 좋게 마치 누가 정리한 것처럼 약간 보고서처럼 그리고 뭐
문서처럼 딱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챗GPT는 이렇게 나오죠. 챗GPT도 뭐 이제 문단 구분은 잘 돼 있지만 이렇게 마치 이력서를 잘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클로드처럼 딱 한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호불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뭐 이게 더 보기 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부분 쭉 물어봤고요. 이제 미적분은 뭐 양쪽 다 잘 대답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달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아예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이 뭐랄까 조금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지금 이 챗GPT는 이렇게 아예 그래프를 그려주고 답을 두 개를 줬거든요. 이 증명을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을 이 그림으로도 한번 해주고 이제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떻게 파이썬 코드를 짜서 이거를 이제 구했는지도 보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A 2승 이렇게 쓰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쓰여 있죠. 클로드는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좀 확 와닿지가 않은데 되게 수학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챗GPT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수학적인 게 눈에 잘 들어오고 그래프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건 챗GPT가 잘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공대생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는 글을 잘 쓰는 이제 국문학과 학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제 라마루잔의 정리 증명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고 호수 정수의 세제곱합 정리를 증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기호를 아주 딱 눈에 잘 보이게끔 써줍니다. 챗GPT는. 하지만 이제 클로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과생처럼 이렇게 눈에 잘 띄지는 않게 하지만 이게 뭐 제곱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건 안 보이는데요.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올린 지가 좀 돼서. 하지만 여기 클로드에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능 문제 24년 수능 문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하지만 이제 재밌는 건 문제의 정답은 7이에요. 이 답이 7이고 4번인데 4번은 맞췄지만 정답은 9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틀리고 마지막 문제는 아예 틀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는 열심히 풀다가 분석 중지. 그러니까 막 돌아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조금 어려운 것을 물어보거나 좀 본인 능력치 이상의 것을 물어보면 멈추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멈추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수능 국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한비자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담기니. 그럼 여기서 접시에 담기다. 뭐 상자에 담기다. 수박이 계곡물에 담기. 이건 정말 들어가 있는 거고 매실이 설탕물에 담겨 있다. 들어가 있다. 하지만 화폭의 봄 경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인데 이제 클로드가 이제 약간 문과생이니까 한비자는 쭉 하면 답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조금씩 오타가 나요. 그러니까 한 비자인데 바자라고 하죠. 그 잘못 본 줄 알았더니 1번 담긴인데 달긴 괴롭고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읽긴 읽었는데 사상을 펼친다는데 펼치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긴 읽었지만 조금 틀리게 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읽을 때 100% 정확히 읽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요 정도 읽었어도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챗GPT는 여기서 제가 물어봤더니 분석 중지, 이거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수능 영어 문제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챗GPT는 지금 그림이 날아간 것 같고요. 보여줬더니 챗GPT가 아주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답도 맞았고요. 이 내용도 해석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쭉 맞았고, 하지만 이제 클로드는 답은 맞았는데 이 내용이 해석한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장군 멍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클로드가 틀리고 이번엔 챗GPT가 틀리고 이렇게 한 번씩 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이제 한번 짜달라고 했고, 홈페이지를 짜달라고 하니까 홈페이지 코드 짜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CSS랑 HTML 이렇게 따로 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합쳐달라고 했죠. 해서 이제 했고, 챗GPT는 아예 한 번에 이렇게 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서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홈페이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이건 거의 그냥 약간 날 것의 홈페이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고 했고, 딱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넣자마자 얘는 바로 됐고요. 클로드 거는. 챗GPT는 뭐 본인이 좀 추가적으로 뭘 만들어서 그런지 바로 안 됐습니다. 이거를 바로, 여기엔 코드가 없죠. 근데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떤 코드로 이제 이거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 붙여도 안 됐고,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서 준 걸로 돌려보니까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드는 챗GPT4도 워낙 잘 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클로드 3도 이렇게 간단한 거 정도는 잘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아주 딥한 거를 보면은 조금 능력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아주 두 AI 다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좋은 대통령인가요? 오바마가 좋은 대통령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뭐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를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도 그런 부분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또 불평등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쭉 얘기를 이제 답을 잘 하고요. 챗GPT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 문제는 또 챗GPT가 눈에 잘 보이게끔 답을 줍니다. 정말 장군 멍군이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연습하기 위해서 예제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는 주는데 다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텍스트만 이제 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엑셀 파일을 생성하거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챗GPT는 이게 가능하죠. 데이터 분석을 연습하기 위한 예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쭉 만들어줬고, 이걸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서 넣었습니다. 첨부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고 그래프를 그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려주고 분석을 해줍니다. 엑셀 파일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운도 못 받았고, 이 엑셀 파일을 넣으려고 했더니 엑셀 파일도 첨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챗GPT가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챗GPT는 공대 쪽 이런 수학, 이런 분석 이런 거를 잘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쭉 내려가 보면 이제 회사에 사업 보고서 PDF를 넣어봤더니 이렇게 쭉 챗GPT가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분석인데 이제 클로드는 정말
누가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큰 PDF는 둘 다 이제 소화는 못하고 좀 적은 양의 PDF는 소화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했는데요. 역시나 클로드는 이렇게 딱 눈에 잘 띄게끔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로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챗GPT는 이제 챗GPT도 이렇게 답을 잘 해주는데요. 이렇게 문단 잘 나눴고, 하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1, 2, 3, 4. 가끔 챗GPT를 이렇게 넣어줄 때는 있는데 그걸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 둘 다 기본값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건 또 이렇게 잘 보이게끔 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AI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작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역시나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이건 또 챗GPT가 또 눈에 잘 띄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AI 시대의 개인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하나요? 하니까 뭐 개인 맞춤형 제품 서비스 기획, 감성 기반 콘텐츠 제작, 뭐 심리 상담 및 코칭 서비스, 가치 소비 브랜드 운영, 교육 및 체험 서비스 제공. 이런 식으로 아주 눈에 잘 보이게 대답을 해줬고, 챗GPT도 이건 잘 눈에 띄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울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뭐 이런 상담, 심리 상담 관련된 것도 질문했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 그래서 챗GPT도 이런 부분도 답을 아주 잘 해줍니다. 클로드는 역시나 장점 그대로 이렇게 눈에 잘 띄게 답을 해주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아주 정답에 가까운 말들을 양쪽 다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AI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학습 경험 거의 뭐 이런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클로드가 이렇게 답을 잘 해주고 소설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을 써주세요 하니까 챗GPT도 열심히 씁니다. 이렇게 쭉 써주죠. 그래서 이것도 퀄리티가 좋은데 근데 이제 클로드 거는 거의 그냥 어떤 실존하는 소설을 가져온 것 같이 이거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할머니 매일 기다렸단다. 이게 약간 이거는 사실은 약간 AI가 생성해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 있는 소설의 일부분인 것 같죠. 지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시 역시도 그리고 여기서도 시는 챗GPT도 잘 썼는데 희곡 챗GPT도 잘 썼지만 약간 좀 짧은 느낌이 있는데 뭐 등장인물 1막 2막 그래서 3막 이렇게 써주는데 클로드는 진짜 이 글 창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자면 클로드는 글 잘 쓰는 문과생 느낌이고 이제 챗GPT는 뭐 데이터 분석 잘하고 뭐 수학 그래프 잘 그리고 그러는 이제 공대생, 이과생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관련된 질문도 제가 해봤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먼 행성은 이제 해왕성입니다. 이런 쭉 답을 잘 줍니다. 쭉 챗GPT 아주 효율적으로 답을 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질문하고 답을 받은 내역인데요. 이제 정말 클로드랑 챗GPT랑 용어상박이고 스타일만 조금 다를 뿐이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정말 엔스로픽이랑 오픈AI가 방향성만 다르지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것처럼 이 두 AI도 어떤 게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게 더 뛰어나다기보다는 약간 호불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어떤 회사가 앞으로 더 뛰어나질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이 36가지를
두 AI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은 느낌으로는, 그래서 답을 보면서 느낀 점은 둘 다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GPT가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클로드가 뛰어나다. 그래서 약간 사용자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쓰느냐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직접 써보시면서 본인한테 어떤 AI가 맞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